혹시 두부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가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평소에 두부를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부는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수백 년 동안 함께 해온 가장 소중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옛말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과 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두부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분들의 흔들리는 호르몬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두부의 리놀레산 성분은 끈적해진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살림이 어렵던 시절에도 두부 한 모만 있으면 온 식구가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두부는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단백질 보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두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두부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10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두부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두부를 보약처럼 드시는 꿀팁도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부가 가진 놀라운 효능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부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약해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무려 10명 중 3명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되어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췌장과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마치 단단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젊을 때는 빈틈없이 꽉 차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그 안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좁쌀만한 작은 구멍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벌집처럼 숭숭 뚫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살짝 부딪히거나 가볍게 엉덩이만 대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에 누워만 계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뼈 건강은 우리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뼈와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g 이상 들어있는데요. 이는 식물성 식품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풍부한 양입니다. 게다가 두부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100g당 150mg이 넘는데요. 우유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매일 두부 반모씩만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뼛속의 빈 구멍을 차근차근 메워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부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뼈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끈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꼽으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우리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과 같아서 처음에는 깨끗하던 수도관도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기름때와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도관이 좁아져서 물이 졸졸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끈적한 기름때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더 심해지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바로 두부에 있습니다. 두부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놀레산 성분은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동시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욱 늘려주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 쌓여있던 기름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속에서 마치 비누처럼 끈적한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2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두부를 매일 한 번씩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혈관이 다시 젊은 시절처럼 탄력 있고 깨끗해지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세 번째 놀라운 효능은 흔들리는 호르몬 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입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45에서 50살 사이가 되시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밤중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거나 까닭없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 증상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갱년기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뼈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함께 사라지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던 작용도 약해지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까지 함께 커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탄력이 사라져 깊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몸 전체가 한꺼번에 늙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든 갱년기 증상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그 모양이 거의 똑같이 닮아 있어서 갱년기로 인해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콩과 두부를 많이 드시는 우리나라와 일본 여성분들의 경우 서양 여성분들에 비해 갱년기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매일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한밤중에 식은땀으로 잠을 깨는 일도 줄어들고 까닭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성분들에게도 두부는 굉장히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셔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부담 없이 든든하게 배를 채우면서도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늘어나는 뱃살인데요. 분명히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허리둘레가 한 점씩 늘어나고 옷을 입어도 예전처럼 맵시가 나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뱃살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뱃속 깊숙이 자리 잡은 내장 지방은 마치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과도 같아서 당뇨병과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뱃살은 단순히 빼야 할 살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뱃살을 빼는데 가장 좋은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100g의 칼로리가 약 70kcal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식품인데요.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한 그릇만 드셔도 배가 든든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양의 고기와 두부를 비교해보면 두부의 칼로리는 고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으시면서도 근육은 잃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콩으로 만들어졌지만 두부가 되는 과정에서 콩의 거친 섬유질이 모두 제거되고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위가 약하셔서 고기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한 끼 정도는 두부를 활용한 요리로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꽉 끼던 바지가 조금씩 헐렁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5번째 놀라운 효능은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을 또렷하게 살려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어떤 분들은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그저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이름까지 잊어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병입니다. 치매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뇌세포가 손상되고 죽어가는 것인데요. 우리 뇌세포는 마치 좀 먹은 옷감처럼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복구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뇌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뇌세포를 다시 활발하게 살려주는 식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속에는 레시틴과 콜린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모두 우리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콜린 성분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치매가 시작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 며칠 전에 뵌 분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우리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부족해진 아세틸콜린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두부를 반모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다시 또렷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부와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부를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시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시금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도 두부와 같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시금치 특유의 떫고 쌉싸래한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수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수산 성분이 두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우리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산칼슘 덩어리는 우리 몸속에서 잘 녹지도 않고 잘 배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신장 안쪽에 수산칼슘 덩어리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치 작은 자갈처럼 단단한 결석이 됩니다. 실제로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75% 이상이 바로 이 수산칼슘 결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장결석이 한번 생기면 옆구리가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식은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생긴 결석이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희님은 올해 71살이신데요. 젊었을 때부터 시금치를 참 좋아하셔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소변에 이상한 것이 섞여 나오셔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신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자주 드신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그동안의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식습관을 바꾸신 후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와 시금치는 절대로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면 안 되는데요. 가능하면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따로 드시거나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수산 성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부와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천연 보약이라고 부를 만큼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달콤한 선물 중 하나인데요. 꿀 속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천연 항균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도 두부와 같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두부와 꿀을 함께 먹으면 청각이 약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해서 절대로 함께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옛 어른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두부와 꿀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두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과 꿀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 만나게 되면 우리 위장 안에서 서로 들러붙으면서 마치 풀처럼 끈적한 덩어리가 만들어져 소화작용을 크게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두부와 꿀을 함께 드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명치 끝이 답답하게 느껴지며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한 두부 속에 칼슘과 꿀 속에 들어있는 다당류 성분이 결합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은 영양분만 낭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두부 요리를 드신 다음에 꿀물이나 꿀에 재운 음식을 드실 때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라고 하면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양념 채소인데요. 고기든 찌개든 어떤 요리에도 대파가 들어가야 비로소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또한 대파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파도 두부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조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 속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대파 속에도 의외로 수산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두부 속의 칼슘과 만나면 시금치와 똑같은 수산 칼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 두부와 대파를 함께 끓이는 요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 대파를 듬뿍 넣어 끓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수산칼슘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 결국에는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한 두부 속의 칼슘이 대파의 수산과 결합해서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두부를 드시면서 챙기려 했던 칼슘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대파를 많이 넣지 마시고 부추나 마늘처럼 두부와 더 잘 어울리는 양념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만약 두부 요리에 꼭 파가 들어가야 한다면 대파보다는 쪽파를 마지막에 살짝 뿌려 향만 내시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두부와 대파가 들어간 국물 요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만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부를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두부의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산후조리를 할 때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끓여 먹던 보양식인데요. 미역 속에는 칼슘과 요오드,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산모의 회복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같은 나쁜 찌꺼기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몸 밖으로 깨끗하게 배출시켜주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미역을 두부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사실 두부에는 한 가지 작은 단점이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부만 드시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 성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요오드는 우리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이 제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이 항상 무겁고 피곤하며 추위를 잘 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역 속에는 이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두부 때문에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미역이 그대로 보충해주는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역과 두부를 같이 끓인 미역 두부국은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 어른들이 생일날에 미역국을 꼭 챙겨 드시고 산모에게도 미역국을 끓여드린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마른 미역 한 줌을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두시고요. 불린 미역을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어 살짝 볶다가 멸치 육수나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끓여주시고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두부를 깍둑 썰기로 잘라 넣고 마늘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려 드시면 약해진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려주는 미역 두부국 완성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 내일 아침 식탁에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 5대 건강식품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최고의 발효식품인데요. 김치 속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그릇 하나 가득 들어있어서 한 입만 드셔도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항상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면 나쁜 균이 많아져서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일을 가장 잘해주는 식품이 바로 김치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김치를 두부와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두부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우리 몸에 공급해주고 김치는 그 단백질이 우리 장 속에서 잘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짝꿍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만나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마치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녹을 슬게 하는 산소 찌꺼기 같은 존재로 이것이 쌓이면 세포가 늙고 손상되면서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부와 김치를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두부김치인데요. 따끈하게 데친 두부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살짝 볶아 올려 드시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든든한 보양식이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두부김치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약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혈관과 뼈 건강은 물론이고 장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무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천연 소화제라고 부를 만큼 소화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요. 무 속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드신 음식이 위장에서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 속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변비를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데요. 게다가 무에는 머리카락이 빠질까 걱정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황성분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라파누스라는 성분까지 가득 들어 있어서 그야말로 작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무를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두부는 풍부한 단백질을 우리 몸에 공급해주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만큼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두부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물을 함께 드시면 무 속의 디아스타아제 성분이 두부 단백질의 소화를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편안해지고 영양분도 훨씬 잘 흡수됩니다. 또한 두부의 칼슘과 무의 비타민 C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무를 함께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두부 무조림인데요. 무를 도톰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두부를 큼지막하게 올린 다음 멸치 육수에 마늘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 자작하게 졸여주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으니 이번 주 식탁에 꼭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번씩 두부와 무를 함께 챙겨 드시면 신장과 혈관, 뼈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보약처럼 드시는 첫 번째 꿀팁은 좋은 두부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 중에는 모양이 예쁘고 색이 너무 하얀 것들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의 두부는 사실 약간 누런빛 또는 상아색에 가깝습니다. 너무 새하얀 두부는 표백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색이 자연스러운 두부를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한 두부입니다. 두부를 보약처럼 드시는 두 번째 꿀팁은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못한 두부는 그릇에 두부가 푹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매일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3, 4일 정도까지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갈아주지 않으시면 두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빠르게 상하게 되니 꼭 물을 매일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보약처럼 드시는 세 번째 꿀팁은 두부를 더욱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두부를 차가운 상태로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드시면 두부 특유의 비릿한 콩 냄새가 사라지고 단백질이 더욱 잘 소화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두부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시면 들기름 속에 오메가3 성분이 함께 더해져서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들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영양소이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두부 위에 들기름 한 숟갈을 살짝 둘러 드시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으로 두부를 10배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두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5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약해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였고요. 두 번째는 끈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갱년기 증상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효과였고요. 네 번째는 뱃살을 빼면서도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효과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억력을 또렷하게 살려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였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두부가 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신장과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산 성분이 풍부한 시금치였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한방에서 경계해온 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수산이 많이 들어있는 대파였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두부와 같은 끼니에 드시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대파를 듬뿍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부추나 쪽파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는 미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김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를 돕고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무였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되도록 자주 두부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미역 두부국, 두부김치, 두부 무조림 이 3가지 요리만 알고 계셔도 두부 한 모로 약해진 뼈와 혈관, 그리고 흐릿해진 기억력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재료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꿋꿋하게 버텨내시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몸을 위해 조금씩 투자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뼈와 혈관을 지켜주고 함께 드시는 음식 하나가 그 효과를 10배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일 식탁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부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찬 체질이 되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두부는 성질이 차갑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냉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두부를 드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드시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면 된다는 뜻인데요. 두부를 드실 때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서 드시거나 따뜻하게 익혀서 드시면 이 차가운 성질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두부볶음은 두부의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굉장히 좋은 조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물두부로 드실지 아니면 부침두부로 드실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모두 좋습니다. 다만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두부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찌개나 국물 요리에 넣으셔서 드시기에 적합하고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실 때 드시기에 좋습니다. 반면에 부침두부는 수분이 적고 단단해서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처럼 볶거나 굽는 요리에 넣으셔서 드시기에 적합하고 단백질 함량이 물두부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는 그날그날 만드는 요리에 맞게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에 두부 반 모에서 한 모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두부 반 모의 무게는 약 150에서 200g 정도인데요. 이 정도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약 20에서 30%를 두부 하나로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부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부 외에도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식사를 보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가 질기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인데요.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며 조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매일 식탁에 올리기에 정말 최적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활용한 간단한 건강 음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두부 두유 스무디인데요.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두부 4분의 1모와 무가당 두유 1컵, 그리고 바나나 반 개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추가로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음료 한 잔에는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나 음식을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두부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두부 외에도 순두부, 연두부, 두부면, 두부햄, 두부과자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 가공이 최소화된 일반 두부입니다. 두부면이나 두부 과자처럼 많이 가공된 제품들은 두부 본래의 영양 성분이 상당 부분 손실될 수 있고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나 첨가물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순두부나 연두부는 가공 정도가 낮고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일반 두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어떤 형태의 두부든 드시기 전에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트륨 함량과 첨가물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부를 고를 때 유기농 두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두부는 일반 두부에 비해 가격이 약간 더 비싸지만 콩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욱 안전합니다. 특히 요즘은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유기농 두부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유기농 두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두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매우 건강한 식품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부를 포함한 콩식품에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두부를 드시는 시간 사이에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부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이 생성되고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두부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반모 이하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은 두부를 마음껏 즐겨 드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이용한 간단한 외용 활용법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두부를 으깨서 상처 부위에 살짝 올려놓으면 열기를 식혀주고 진정 효과가 있다는 민간 요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부 속의 수분이 열을 빠르게 식혀주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심한 화상이나 깊은 상처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살짝 뜨거운 것에 데였을 때나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응급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이런 지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오셨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지혜에는 분명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보양식품이지만 올바르게 드실 때 비로소 진정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두부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부는 분명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식탁에서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두부를 드실 때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두부를 주로 드시는데요. 예전에는 동네 두부 가게에서 아침마다 갓 만든 따끈한 두부를 사다가 드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 시절에 두부 맛이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갓 만든 신선한 두부와 마트에서 파는 포장 두부 사이에는 영양 성분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신선도 면에서는 당연히 갓 만든 두부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요즘도 전통 재래시장이나 두부 전문점에서 당일 만든 신선한 두부를 구매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신선한 두부를 직접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부를 드시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부의 원재료가 되는 콩의 원산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 중에는 국산 콩으로 만든 것과 수입산 콩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게 재배된 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산 콩 중에는 유전자 변형 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포장 라벨을 잘 확인하시면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중국에서 약 20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두부가 굉장히 귀한 음식으로 여겨져서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라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두부였는데요. 선비들은 두부가 머리를 맑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부 속의 레시틴과 콜린 성분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밝혀냈으니 옛 선조들의 경험적인 지혜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두부는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사찰에서는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님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두부를 포함한 채식 위주의 식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두부 요리법 중에는 현대 영양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사찰 두부 조림이나 사찰 두부 구이 같은 요리들은 복잡한 양념 없이도 두부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요리들입니다. 이처럼 두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두부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현대과학이 두부의 효능을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두부가 얼마나 훌륭한 식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드셨던 식품이 사실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식품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두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부를 이용한 간단한 다이어트 식단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 스크램블 에그 대신 두부를 으깨어 파와 계란을 넣고 볶은 두부 스크램블을 드시고요. 점심에는 두부와 채소를 넣은 된장찌개를 드시되 대파 대신 부추나 쪽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두부 무조림이나 두부 김치를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 3끼를 두부를 활용한 식사로 구성하면 하루 섭취 열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두부를 활용한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드시는 음식이 내년에 우리 몸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부 하나로 뼈를 튼튼하게, 혈관을 깨끗하게, 기억력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두부반 모만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두부는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시금치, 꿀, 대파와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미역, 김치, 무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손주들과 오랫동안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소금에 절여서 드시거나 간장 양념에 졸여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드시면 두부 자체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나트륨 섭취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소금이나 간장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여보시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 또는 천연 들깨 가루 같은 재료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맛은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가루는 두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요. 두부 들깨국은 고소하고 든든하면서도 열량이 낮고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뇌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들깨국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멸치 육수를 끓이다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은 두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깨 가루를 2숟갈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늘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부추를 솔솔 썰어 올려주시면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 들깨국 완성입니다. 재료비도 몇백 원밖에 들지 않고 만드는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한 이 요리는 복잡한 조리 방법 없이도 훌륭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별로 두부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두부를 함께 넣어 끓인 냉이, 된장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냉이는 봄철 대표 나물로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봄철 환절기에 약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순두부에 양념을 살짝 얹어 드시는 냉순두부가 제격인데요. 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로 여름 기력 보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버섯과 두부를 함께 볶은 버섯 두부볶음이 훌륭한데요. 버섯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만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뜨끈한 순두부찌개가 최고인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단백질을 듬뿍 보충해주는 순두부찌개는 추운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다만 순두부찌개를 드실 때는 나트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소금과 간장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매주 3번 이상 두부를 섭취하는 여성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두부 하나가 암을 완전히 예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한 두부 섭취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대장암 예방에도 두부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과 섬유질 성분이 대장 속의 나쁜 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이 두려우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두부, 김치, 마늘, 된장처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즐겨 드셔온 전통 발효식품과 콩식품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전통 식단을 잘 지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부를 이용한 피부 건강 관리법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두부 한 숟갈을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바르고 10분 정도 있다가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없이도 집에 있는 두부 하나로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소량을 발라 테스트해 보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두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부는 우리 민족과 함께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식품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풍요로운 시절에도 항상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던 가장 친근한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친근한 두부 속에 이렇게 놀라운 건강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 분석 없이도 경험과 지혜로 두부의 가치를 알아보고 대대로 즐겨 드셨는데 이제 현대 과학이 그 지혜를 하나하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실제로 식탁에서 실천해 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두부 한 모를 꺼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요리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두부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부와 관련된 몇 가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시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두부 요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초간단 두부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두부를 아침 식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기 귀찮으신 날이 있으시죠? 그럴 때 두부를 슬라이스해서 살짝 데쳐 드시거나 계란 프라이와 함께 두부를 구워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밥 대신 두부를 드시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두부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나 빵 대신 순두부에 약간의 간장 양념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달콤한 과자보다 훨씬 건강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전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순두부에 잘 익은 김치를 조금 곁들이면 영양도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이 조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부를 국물 요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등 다양한 국물 요리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국물의 깊은 맛을 더해주면서 영양가도 크게 높아집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파보다는 부추나 쪽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건강에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물 요리를 하실 때 두부를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시기보다는 다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두부를 넣어 살짝만 끓여내시는 것이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금치, 꿀, 대파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반대로 미역, 김치, 무와 함께 드시면 두부의 효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부를 고르실 때는 자연스러운 색을 가진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선택하시고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 매일 물을 갈아주시며 드실 때는 데쳐서 드시거나 들기름을 살짝 두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두부와 시금치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두부와 미역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그리고 두부는 매일 반 모씩 꾸준히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두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서 작은 선택들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건강한 몸과 활기찬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부 한 모를 오늘 더 챙겨 드시는 것, 시금치와 두부를 따로 드시는 것, 두부와 함께 미역국을 끓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좋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부와 비슷하게 콩으로 만든 식품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두부와 함께 콩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것이 바로 된장, 청국장, 두유인데요. 이 식품들 모두 두부와 마찬가지로 콩의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와 이 식품들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로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 속의 영양 성분이 더욱 풍부해지고 유익한 미생물이 대량으로 생성되는데요. 된장 속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된장 속의 유산균과 효소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와 된장은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오히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두 가지 콩식품의 영양 성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국장은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고 나토균이 살아있는 상태의 발효 콩식품인데요. 청국장 속의 나토균은 혈전을 녹여주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액이 끈적하신 분들께 청국장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부와 청국장을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데요. 청국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만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강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두유는 콩을 갈아서 만든 음료로 우유를 대체하는 식물성 음료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두유 속에는 두부와 마찬가지로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와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제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나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께 두유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를 선택하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드신 날 저녁에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하루 종일 콩의 영양 성분을 꾸준히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두부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신 건강한 분들이라면 매일 두부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두부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은지,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중 언제 드셔도 두부의 영양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최적의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단백질은 운동 후나 활동을 많이 한 후에 섭취할 때 근육 형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를 하신 후에 두부 요리를 드시거나 점심에 활동적으로 생활하신 후에 두부를 곁들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근육 건강 유지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두부를 먹으면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두부를 비롯한 콩식품의 정상적인 섭취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우세합니다. 다만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두부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두부를 마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두부와 두유 중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부와 두유는 모두 콩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식품이지만 영양 성분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더 풍부하고 두유는 콩의 수용성 영양 성분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콩의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무가당 두유 한 잔을, 점심이나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와 콩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두부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두부만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드시면서 두부를 그중 하나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인 밥, 국, 김치, 된장, 두부로 구성된 식사는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이상적인 식사 패턴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식단을 현대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나라를 일으키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면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 주세요. 두부 한 모가 여러분의 뼈를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기억력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두부의 5가지 효능은 뼈와 근육 강화, 혈관 청소, 갱년기 증상 완화, 체중 관리, 그리고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이었습니다. 두부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시금치, 꿀, 대파였고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은 미역, 김치, 무였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드실 때는 색이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고 물에 담가 보관하시며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시면 더욱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부와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부를 아무리 잘 드셔도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두부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두부 속의 영양 성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중에서 약 24시간 정도 작용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시면 이소플라본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단련하고 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훌륭한 방법이니 매일 아침 두부 식사 후에 가볍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식사 사이사이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을 보호하면서 두부의 영양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부를 포함한 어떤 건강식품이든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열심히 두부를 드셔서 만들어 놓은 근육이 다시 분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 한 모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 하나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이 영양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분해하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며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두부 속의 영양 성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벼운 명상, 음악 감상,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5번째로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특히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뼈의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두부 속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면 수면 중에 이 재료들이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열심히 드시더라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시면 두부 속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서 두부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두부를 드시는 것과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부가 이렇게 다양하고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품이라는 것을 오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친근한 존재였던 두부가 사실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수호자였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 앞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두부를 드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 중에도 두부를 좋아하시면서도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두부 이야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조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두부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의 보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를 가장 영양적으로 드시는 최적의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를 가장 영양적으로 드시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두부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데치면 두부 속의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어 소화가 더욱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두부 특유의 비릿한 냄새도 제거되어 먹기에 훨씬 좋아지는데요. 데친 두부에 들기름과 간장을 약간 곁들여 드시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께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두부를 가장 영양적으로 드시는 방법 중 두 번째는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팬에 들기름을 조금 두르고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드시면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두부와 함께 흡수되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운 두부는 표면이 단단해지면서 씹는 식감이 좋아지고 고기와 비슷한 질감이 생겨서 고기 대신 드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구운 두부에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특히 구운 두부 위에 무채나 부추를 올려 드시면 소화를 도우면서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두부를 가장 영양적으로 드시는 방법 중 세 번째는 찌거나 끓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두부를 넣을 때는 다른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두부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너무 오래 끓이면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식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살짝만 끓인 두부는 부드럽고 촉촉해서 먹기도 좋고 소화 흡수율도 훨씬 높습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에 두부를 넣으실 때도 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가장 영양적으로 드시는 방법 중 네 번째는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순두부나 연두부를 생으로 드시면 열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일부 효소와 비타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 성분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수용성 영양 성분들은 조리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데요. 신선한 순두부를 아삭한 채소와 함께 드시거나 간단한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두부의 영양을 가장 온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장 보관한 순두부에 간장과 참기름, 실파를 살짝 올려 드시면 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두부는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방법으로 두부를 드시면서 두부 요리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이 두부를 수천 년 동안 즐겨 드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드시면서 몸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미리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매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소화가 좀 더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부 속의 유익한 성분들이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좀 더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부 속의 단백질이 근육을 유지하고 피로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약간 완화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두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두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두부 한 모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믿으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부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두부 건강관리 계획을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데운 두부 반모와 함께 미역국 한 그릇을 드세요. 미역국 안에 두부를 넣으시면 갑상선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두부 요리를 드세요. 두부 김치이든 김치찌개에 넣은 두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부와 김치를 함께 드셔서 단백질 흡수와 면역력 향상이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실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두부 무조림을 드세요. 무와 두부의 궁합이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여주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재료비도 몇백 원이면 충분하고 만드는 시간도 20분이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3번째 실천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기차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두부 반모, 미역, 김치,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무,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발효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두부까지 우리 전통 식품 안에 이미 건강의 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영양제를 따로 사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 늘 있어온 이 소박한 식품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소박한 음식들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두부와 김치, 미역국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세요.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건강식품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바라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드시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잘 어울리는 양념 선택에 관한 것인데요. 두부 요리를 하실 때 어떤 양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부의 영양 효과가 더욱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와 궁합이 좋은 양념과 그렇지 않은 양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와 잘 어울리는 양념 중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이 두부 속의 이소플라본과 결합하면 항염증 효과와 항암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에는 마늘을 항상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날것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날마늘을 드실 때는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 요리에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마늘의 향긋한 향이 두부와 어우러져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부와 잘 어울리는 양념 중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면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의 시너지 효과로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 건강 보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부 구이를 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시거나 데친 두부에 들기름 몇 방울을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부와 잘 어울리는 양념 중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증 효과와 소화 촉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차가운 성질을 가진 두부를 드실 때 생강을 함께 사용하시면 두부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더욱 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 두부 요리에 생강을 넣어 드시는 것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즙을 내서 사용하시거나 편으로 썰어 국물 요리에 넣는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양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두부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두부 요리를 하실 때는 간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자체가 담백한 맛이 있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만 곁들여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 시럽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간 소스입니다. 두부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설탕이 많이 든 소스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두부 요리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설탕 대신 양파나 당근 같은 채소에 천연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두부를 어떤 양념과 함께 드시느냐까지 신경 쓰시면 두부 한 모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마늘, 들기름, 생강을 활용하시고 소금과 설탕은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두부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비결입니다. 오늘 두부에 관한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부의 5가지 효능부터 시작해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 조리 방법, 보관 방법, 양념 선택, 생활 습관, 그리고 두부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두부를 드시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두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부 한 모의 가격은 보통 5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요. 이 가격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에서 30%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건강보조식품에 많은 돈을 쓰시기보다 매일 신선한 두부 한 모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절약정신을 건강관리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건강식품, 두부 한 모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두부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두부와 함께하는 건강한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